요즘 노트북 하드웨어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노트북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특이한 컨셉의 노트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전력 노트북과 고성능 노트북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새로 나오는 제품들을 스캔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리뷰할 바로 이 노트북도 그러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내돈내산 노트북 에이수스의 젠북 14 UM425QA 리뷰 보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제인테크 리뷰의 토토시입니다. 오늘의 제품은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가벼운 저전력 노트북처럼 보이는 젠북의 신형 모델인데요. 안에는 AMD의 라이젠 4세대 세잔 R5 5600H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 뒤에 H 붙는 거 고성능 노트북에 주로 들어가는 45W짜리 CPU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외관은 저전력 노트북인데 내부 부품들은 다 고성능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픽카드는 없고 라데온 베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램은 온보드 방식으로 16GB가 듀얼 채널로 장착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는 14인치의 FHD 해상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 109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가격대는 원래 에이수스 젠북 시리즈들이 고급형이면서도 10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애들이라서 특별하게 비싸거나 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는 쿨링 설계가 좀 안 좋은 걸로 유명한 라인업이라서 과연 45W짜리 CPU 성능을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거는 성능 부분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아요. 워낙에 젠북이 고급형 포지션이라 디자인 자체는 고급스러운 편입니다. 상판에 원래 되게 심한 원형 라인이 있었는데 저는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저처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인지 자세히 보면 안 보일 정도로 라인이 얕아졌어요. 원래 이런 패턴들은 보일 듯 말 듯 들어가야 더 고급스럽고 그런 겁니다. 은근 젠북이 상판 디자인을 같은 듯 다르게 계속 리뉴얼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원형 패턴이 이렇게 센터에 있었다가 오른쪽으로 옮겼다가 패턴 깊이도 조금씩 얕아져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수스 로고 디자인을 안 바꾼 지 꽤 됐는데도 그냥저냥 새거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색상은 블루랑 실버 두 종류인데 아니 이 색상을 블루로 치는 거야? 보통 이 정도로 어두우면 그냥 블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가 어두운 색상의 풀 알루미늄 바디라서 예쁘긴 한데 아무래도 긁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휴대하실 때는 꼭 파우치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 무게를 가볍게 유지하기 위해서 얇은 알루미늄판에 플라스틱 프레임이 덧대어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알루미늄을 쓴 것보다는 눌렀을 때 푹푹 더 들어가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충격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에요. 노트북을 열면 힌지가 노트북을 싹 들어 올려주죠. 그러다 보니 180도 오픈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역힌지 구조 노트북들은 바닥이랑 닿는 면적이 적어서 사용할 때 책상면에서 잘 미끄러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젠 시리즈는 올해부터 고무 발판을 보강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미관상으로는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편하게 써야 하는 제품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베젤은 플라스틱 재질이긴 하지만 막 플라스틱 알갱이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거칠진 않아서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는 편이에요. 키보드 덱을 딱 봤는데 뭔가 썰렁해. 왜 그러지?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통은 키보드 자판 위쪽에 공간이 남으면 촘촘하게 구멍을 뚫어서 쿨링이 되도록 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이제 키보드 덱 디자인만 봐도 얘가 불판일지 아닐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신다면 당신은 노트북 덮고 요 모서리 부분도 다이아몬드 커팅을 했는데 이것도 호불호가 있는 디자인인데 말입니다. 이거 깎인 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젠북 시리즈가 다 이 커팅이 들어가 있는데 해가 갈수록 이 깎인 면적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다음번 노트북에서는 이 커팅 안 봤으면 좋겠다. 키보드 자판은 기본 키 배열에 오른쪽 한 줄로 기능키가 들어간 배열입니다. 근데 노트북 크기에 비해서 자판이 좀 큼지막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아마 오른쪽에 있는 기능키들이 좀 양쪽으로 유달리 길어서가 아닐까. 근데 그렇게 넣느라 그런 건지 방향키는 엄청 조그매요. 이거는 진짜 좀 불편합니다. 전원키는 딜리트키 옆에 있는데 미묘하게 길이가 다르고 키 압력이 더 빡빡해서 살짝 만져보고 딜리트키랑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도 전원키는 따로 빼주면 정말 좋겠다. 타건감은 상급은 아니지만 오래 사용해도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나쁜 건 아니라서 작업용으로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키가 마냥 가볍진 않아서 무소음 구름 타법은 불가능하다는 거. 백라이트는 3단계로 조절이 되는데요. 기본 글씨 각인이 투명도가 낮은 백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언뜻 보면 백라이트 투과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두운 데서 보시면 글자에서 살짝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 각인 영어는 되게 예쁜데
한글 포트는 왜 이렇게 양쪽으로 찌부돼 있을까요? 트랙패드는 또 양옆으로 길쭉합니다. 문서 작업할 때 손바닥으로 거의 3분의 1을 가려서 쓸 때 너무 힘들 줄 알았는데 탑 리젝션이 되게 잘 됩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트랙패드 클릭을 자꾸 하게 돼서 아예 안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트랙패드 자체는 유리 코팅이 돼 있고 윈도우 프리시전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촉감이나 트래킹 감도, 정확도는 매우 좋습니다. 포트는 오른쪽에 3.5mm 오디오, 90MB/s까지 전송 속도가 나오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USB-A 3.2 Gen 1이 있고 왼쪽에는 8K 모니터까지 연결 가능한 HDMI 2.1, PD 충전, 디스플레이 출력 모두 가능한 USB-C 3.2 Gen 2 포트가 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젠북이 고급형 노트북인 주제에 포트가 너무 구렸어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엔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구성을 잘해서 넣어준 것 같아요.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본체 무게는 1.22kg인데 14인치 울트라북 기준으로 평균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엔 문제가 없다. 베젤도 얇은 편이라서 14인치 노트북 중에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크로스백에 들고 다녀도 되는 크기로 느껴집니다. 근데 충전기는 100W짜리라서 두 개를 합치면 1.63kg입니다. 이게 전기를 많이 먹는 45W짜리 고성능 CPU를 달아서 그런지 일반적인 저전력 노트북용 충전기를 넣어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애들은 45에서 65W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정사각형에 나름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무거운 거는 무거운 거니까 외부에서는 가벼운 PD 충전기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전기 없이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 약 7시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외부에 가져가서 사용할 일이 있으시다면 PD 충전기 없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제품 디스플레이 세격은 sRGB 99%, NTSC의 69%, DCI B3의 75%로 고급형 노트북 치고는 평범한 수준인데요. 최대 밝기가 400니트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확 급이 올라갑니다. 크리에이터용이 아닌 이상 100% 가까이 되는 세격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평범한 세격의 밝은 디스플레이인 것이 일반 사용자한테는 더 좋게 느껴질 것 같아요. 게다가 저반사 패널이라서 햇볕이 강한 날 외부에서 쓰는 것만 아니라면 일반 카페에서도 쾌적하게 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웹캠은 일반적인 720p 해상도라서 선명하진 않지만 얼굴을 잘 뭉개주기 때문에 매우 만족드립니다. 그리고 안면 인식 로그인 기능도 있고요. 마이크 품질도 화상회의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만한 수준이라서 업무용으로는 문제가 없는 스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피커 품질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음이 되게 잘 들리는데 전체적으로 뭉개면서 저음을 올린 것이 아니라서 선명하고 깨끗하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대 음량일 때 손바닥에 진동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10에서 20%대의 음량에서도 충분히 소리를 디테일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꽤 상급의 스피커입니다. 이 제품에 들어간 AMD 라이젠 세잔 R5 5600H CPU는 전력을 35에서 45W는 먹여야 제대로 된 성능을 내는데요. 이 제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니까 CPU에 제 성능을 다 낼 수 있을 정도로 전력을 넣어주진 못합니다. 최대 성능 모드에서 35W가 나와주긴 하지만 이 상태로 8분 정도 지나면 2차 전력 제한이 걸리면서 30W 정도로 전력이 낮아져요. 밸런스 모드에서는 28W 정도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1.23kg짜리 노트북에서 이 정도의 전력을 줄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긴 해요. 내부를 보시면 나름 쿨링팬을 2개나 달고 히트파이프도 2줄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무게가 1.5kg도 안 되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은데 쿨링 설계를 잘 못해서 맨날 전력 제대로 못 매기던 젠북이 웬일이래? 하여튼 이 상태에서 CPU 벤치마크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수만 놓고 보자면 게이밍 노트북인 HP 오멘 15와 비교해도 될 정도인데요. 멀티코어 점수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거는 라이젠 5와 라이젠 7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젠북 14도 라이젠 7 모델이 있으니까 아마 그 제품이면 멀티코어 점수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45W짜리 CPU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른 저전력 노트북과 비교하면 멀티코어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싱글코어 성능은 쿨링 설계가 잘 된 타이거 레이크 노트북에 비해서 뒤처지기는 하네요. CPU의 내장 그래픽은 45W급이나 18W급이나 사실 동일한 스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CPU 성능이 좋다고 해서 막 게임 성능이 저전력 노트북보다 확 좋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전력 설정이나 쿨링 성능 방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오는 차이는 있겠지만요. 같은 세대의 같은 등급의 베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젠북 14와 파빌리온 에어로를 비교해보시면 젠북 14는 35W, 파빌리온 에어로는 18W를 먹이기 때문에
3D 마크 타임스파이 기준 250 정도의 점수 차이가 있고요. 인텔의 Xe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LG 그램 16의 경우에는 17W를 먹이는데도 젠북 14보다 조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점수상으로는 라이젠의 베가 내장 그래픽보다 인텔 Xe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게임을 구동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거는 게임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장 그래픽 카드가 달린 노트북처럼 게임을 매우 쾌적하게 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도 내장 그래픽이 달린 노트북 중에서는 최상급 게임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배틀그라운드나 로스트아크 같은 중고사양 게임을 즐기기는 좀 어렵지만 오버워치나 GTA5 같은 게임은 꽤 할만했습니다. 아까 LG 그램 16이 테스트 점수는 더 높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램으로 게임을 해보면 오버워치 플레이가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때는 게임을 하다가 프레임이 갑자기 훅훅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 있었어요. 인텔 Xe 내장 그래픽은 최대 성능은 좋지만 쿨링 설계가 부족한 노트북에서는 전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진 않아서 실제 플레이 경험엔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점수만 보고 노트북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사용 성능까지 전해드리는 JN테크 리뷰, 구독과 좋아요! 게임 플레이 경험에 있어서는 라이젠 베가 내장 그래픽이 더 좋긴 하지만 여전히 오픈GL 성능은 인텔보다 나쁩니다. 하지만 라이젠의 45W급 고성능 프로세서의 힘으로 CPU만을 활용한 렌더링이나 인코딩 속도는 인텔을 능가한다는 거. 근데 성능 모드로 작업할 때는 손이 좀 많이 뜨거워집니다. 여기 키보드 위쪽에다가 타공을 했어야 됐다. 밸런스 모드로 사용하시면 조금 열이 떨어져서 불편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소음도 성능 모드에서는 거의 본격 게이밍 노트북 수준으로 소리가 나지만 밸런스나 저소음 모드일 때는 일반적인 울트라북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렌더링이나 인코딩 하실 때 잠깐 성능 모드로 켜셨다가 다시 문서 작업이나 일상적인 사용을 하실 때는 밸런스 모드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바꾸는 건 펑션 F12를 누르시면 My ASUS 앱이 켜지는데 거기서 펜 모드를 설정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밸런스 있는 노트북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좀 애매하죠. CPU는 45W급인데 외장 그래픽은 없다니. 하지만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만큼 다양한 스타일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저런 끔찍한 혼종을 누가 써?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CPU에 치우친 세팅을 좋아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저희 리뷰 내용으로 파라미터를 잡아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사실 되게 애매한 포지션의 노트북이라 모양이 좀 이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제품 109만원 정가에 구매해도 크게 억울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세일해서 더 싸면 좋다. 같은 모델인데 라이젠 R7 CPU를 달고 나온 제품도 있는데요. 굳이 그 제품으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R7으로 산다고 게임을 더 잘 돌릴 수 있고 한 건 아닙니다. 이 제품은 어차피 CPU 전력에 제한이 있고 게임용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워크스테이션급의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는 복잡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트 연결이나 매크로가 들어가 있는 되게 큰 엑셀 파일을 다루는 일을 주로 하시는 분들, 좋은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진 않지만 많은 연산을 잘 해낼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저소음 모드로 사용하더라도 버벅거리지 않는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들, 이 제품 CPU 성능이 좋으면서도 매우 가볍다는 거.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젠북 디자인이 점점 좋아지네. 예전에 너무 못생겼다고 엄청 욕했는데 나만 욕한 게 아니었나 봐. 많이 좋아지긴 했어.